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차는 제규어 최초의 SUV F-페이스입니다. 제규어는 F-페이스를 세계 최초로 기자들에게 공개할 장소로 아주 낯선 나라를 골랐습니다.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인데요. 저도 이번 행사의 초청장을 받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핫한 여행지로 뜨고 있는 크로아티아 아래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동유럽에 해당되죠.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다가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런던의 팜버러 공항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태그 그룹이 갖고 있는 공항인데요. 이 공항은 팜버러 에어쇼, 7월마다 하는 에어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세기나 개인용 제트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용도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태그 그룹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태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태그 호이어 그 시계 이름에 들어간 그 태그와 같습니다. 제규어의 뿌리는 모터사이클의 사이드카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모터사이클의 사이드카를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자동차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늘 느씬한 스포츠카나 세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규어가 전혀 다른 아주 낯선 장르에 도전을 합니다. F-페이스가 바로 제규어 최초의 SUV입니다. 저도 이번에 몬테네그로에서 제규어 F-페이스를 실물로 처음 만났는데요. 직접 봐도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제규어 고유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는 아주 가늘게 떴고요. 또 커다란 그릴이 있고 범퍼에는 고성능을 암시하는 아주 큼지막한 구멍을 뚫었습니다. F-페이스의 디자인을 총괄한 주역은 이안 칼럼입니다. 현재 제규어 브랜드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죠.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보면은 대부분 좀 어느 정도의 편집점이 있는데요. 이안 칼럼 같은 경우는 그 비율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최초의 SUV라고 해서 이런 고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옆모습을 보게 되면 캐빈이라고 하죠. 승객이 타는 공간. 이 캐빈을 차체 뒤쪽으로 한껏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보닛이 유독 길어 보이고 또 꽁무니가 굉장히 쫑긋하죠. 과거 제규어 경주차의 비율을 흉내낸 경우입니다. 휠베이스만 2.8m가 넘는 거구지만 이 때문에 시각적으로 크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또한 F-페이스는 나머지 제규어 형제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차체를 씁니다. 그래서 덩치에 비해 가볍습니다. 2.0 엔진을 얹고 수동 변속기를 얹은 모델 같은 경우 무게가 1600kg대에 불과합니다. 이안 칼럼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규어라면 200m 밖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한다. 이 말은 200m 밖에서도 제규어인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과거 S타입을 XF로 바꿀 때도 이안 칼럼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규어의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헤드램프와 그릴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XF로 오면서 과거의 제규어의 상징이었던 제규어 엠블럼을 없애버렸죠. 한층 더 간결해지고 세련돼졌습니다. 반면 과거의 제규어는 클래식한 멋이 있는 차였죠. 실용성을 양보한 대신 굉장히 멋을 부린 차였습니다. 제규어가 어느 정도 디자인에 대한 집착이 강하냐면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제규어 XJ 정도를 타는 사람들은 골프를 많이 치는데 골프백이 안 들어간다는 불만이 나오자 제규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골프장 갈 때 탈 다른 차를 한 대 사시죠. 이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고집이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이안 칼럼이 주장처럼 F-페이스는 엠블럼을 떼어내도 누가 봐도 제규어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 역시 제규어답습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제규어 세단이나 F타입 같은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로 그 도어 트림 안쪽에서 시작된 곡선은 매끄러운 홀을 그리면서 대시보드를 감싸고 돕니다. 그래서 약간 앞쪽이 둥근 보트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리고 시트를 비롯한 실내 곳곳은 제규어의 장기죠. 아주 결이 고운 가죽으로 꼼꼼하게 씌웠습니다. F-페이스는 제규어 중에는 가장 키가 큰 차지만 7인승에 집착하진 않았습니다. 3열 좌석이 없습니다. 대신
어른 5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기본이 650리터나 됩니다. 그리고 레저 활동을 염두에 둔 차답게 곳곳에 수납 공간과 USB 포트 그리고 12V 소켓을 챙겼습니다. 저희는 판버러 공항을 이륙해서 몬테네그로 티밭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판버러 공항에서 전세기에 오르니까 제교 스태프들이 아이패드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아이패드 안에는 F페이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세기가 멈춰섰을 때 다들 탄성을 내질렀는데 이 저희를 태우고 갈 제교 XF들이 활주로 안에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30여 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선착장이었습니다. 선착장에는 거대한 바지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우로 나란히 줄을 선 F페이스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배에서 내리면서부터 바로 시승이 시작되는 순서였습니다. 주변 경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딜 봐도 그림 엽서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노르웨이의 피요르드를 연상시키는 협곡이 펼쳐졌고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그래서 제가 찍어놨는데 이 길 모양을 보시면은 정말 말 그대로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 WRC 코스로 써도 손색이 없는 그런 최고의 드라이빙 코스였습니다. 다만 좀 무서웠습니다. 달리다 보면은 그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도 많았고 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길에 소떼가 나타나서 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율과 소재, 안팎 디자인, 또 운전 감각까지 F페이스는 여러모로 제규어의 전통과 철학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만큼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바로 오프로드 성능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규어도 오프로드 성능이 출중한 차는 없었죠. 오프로드를 위한 차도 없었고요. 다행히 제규어에게는 자매 브랜드 랜드로버가 있습니다. F페이스의 4륜 구동 시스템도 랜드로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령 구동력을 앞뒤로 옮기는 트랜스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규어 레인지로버와 똑같은 부품을 쓴다고 합니다. 엔진을 세로로 얹고 뒷바퀴를 굴리는 FR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4륜 구동 시스템은 평소 뒷바퀴를 굴리다가 앞바퀴에 접지력이 필요할 때 0.165초 만에 구동력을 앞으로 옮기게 됩니다. F페이스는 랜드로버에도 없는 신기술을 더했습니다. 일명 저속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시속 3.6에서 시속 30km 사이에서 미리 속도를 설정하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꾸준히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낮은 속도는 보통 크루즈 컨트롤을 쓰지 않죠. 보통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30km 이상부터 쓰는데요. 이 기능을 넣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프로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사실 이 요철에 따라서 차가 들썩들썩하면서 가속 페달을 나도 모르게 펌핑질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기능을 쓰게 되면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건 미리 설정한 속도에 맞춰서 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규어가 준비한 오프로드 코스가 완전히 진흙탕길로 변했었는데요. F페이스는 이날 서머 타이어를 끼고서도 걸어가기도 힘든 오프로드를 정말 미리 설정한 속도에 꼭 맞춰서 아주 차분하게 올라갔습니다. F페이스는 막강한 오프로드 성능과 실용성까지 더하면서 제규어의 매력을 화끈하게 확장시켰습니다. F페이스의 서스펜션은 F타입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F타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규어의 스포츠카죠. 사실 이런 오프로더라면은 최저지상고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을 많이 다는데요. 랜드로버가 그렇죠. 하지만 F페이스는 에어 서스펜션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온로드에서의 핸들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무리 에어 서스펜션의 성능이 훌륭해도 기존에 쇠로 만든 스프링이 탄성에서 비롯된 느낌까지는 재현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F페이스는 차고를 조절하는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랜드로버와 오버랩되는 부분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묘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시승회에 동원된 시승차는 전부 3가지였습니다. 디젤은
직렬 4기통 2.0L 인제니움 엔진과 또 V6 3.0 터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가솔린은 V6 3.0 슈퍼차저가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2.0 디젤과 V6 슈퍼차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릴 걸로 예상되는 2.0L 디젤 엔진을 살펴보면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40.7kgm입니다. 제규어는 향후 인제니엄 엔진을 더 다양한 차종에 쓸 계획입니다. 이미 국내에 선보인 XE도 이 엔진을 얻고 있죠. 3.0 디젤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71.3kgm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가속을 60마일은 시속 97km 정도 되는데요. 5.8초 안에 마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Dave Shaw. As Vehicle Engineering Manager for Jaguar F-Pace, I've been responsible for its detailed engineering.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the powertrains we have engineered for this car. We have a cutting-edge range of highly efficient diesels to supercharged petrol engines, but all deliver the performance character you'd expect from a Jaguar. Our full range of engines will be offered to suit market requirements globally. For performance, the supercharged 3-litre V6 petrol is straight from F-Type, a sports car engine with a twin Vortex supercharger for optimum drivability and performance. It produces 340 or 380 PS, which delivers 0 to 60 miles per hour in just 5.1 seconds. Our enhanced 3-litre V6 twin-turbo diesel produces 300 PS and 700 Newton-meters of torque. State-of-the-art ceramic ball bearing technology delivers improved turbocharger response and efficiency. This combines performance and efficiency, reaching 60 miles an hour in 5.8 seconds and achieving 47.1 miles per gallon. Leading on efficiency is the Ingenium diesel 4-cylinder, available at launch with 180 PS. This all-new, lightweight aluminium engine has been designed, engineered and manufactured by Jaguar in-house. Combined with a 6-speed manual transmission, it enables F-Pace to achieve just 129 grams per kilometre CO2 and 57.7 miles per gallon. It is also fully EU6 compliant for emissions. Our range of engines make F-Pace an efficient, refined and practical car, and also give it that genuine sports car character that every Jaguar should have. 역시 현재 선보인 F-Pace 가운데 최강 모델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V6 3.0 슈퍼차저인데요. 이날 저희가 시승은 못 해봤지만 다른 나라 팀들이 모는 차를 따라갈 때 보면은 배기음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칼칼하고 스포티합니다. 반면 디젤 차도 어느 정도 스포티한 음색이 나긴 하지만 사실은 가솔린 차와 비교하면 묻혀서 거의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사운드에 있어서는 가솔린 모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안개도 굉장히 많이 끼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이 바닥이 흥건히 물이 고일 정도로 악조건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F-Pace의 능력을 더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운전했던 모델은 V6 3.0 디젤이었습니다. 3.0 디젤 같은 경우는 이 토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킥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 변속기가 이 힘을 받아주는데 좀 버거워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터보력도 느껴졌고요. 나중에 2.0 디젤로 갈아탔을 때 힘은 더 약했지만 실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변속기와 궁합도 더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2.0 디젤을 타기 전에 이 큰 덩치를 끌기에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알루미늄 자체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것도 2.0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굽이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굽이길을 돌아가면서 느낀 게 일단은 밸런스입니다. 앞뒤 무게 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 감각이 경쾌합니다. 무거운 엔진을 앞머리에 이고 돌아간다는 이런 부담이 전혀 없고요. 정말 앞뒤 무게에 딱 중간에 제가 앉아서 사뿐사뿐 차를 휘두르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규어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승차감입니다. 아무리 하드코어 스포츠카라고 하더라도 제규어는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승차감을 꼭 확보를 합니다. F페이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쟁 모델로 손꼽는 독일의 프리미엄 SUV와 비교를 할 때 조금 더 포용력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제규어의 특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규어를 서킷에서 몰아보면 바로 알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제규어는 그 한계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을 갖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차가 배신을 하진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스릴을 내포하는 운전 특성을 제규어는 스포티한 감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독일계 브랜드의 차를 타게 되면 스포티한 차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차가 갖고 있는 잠재력, 갖고 있는 패를 모두 다 읽고 나서 운전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제규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온화하지만 굉장히 칼칼한 성격을 감추고 있고 또 훌륭한 몸놀림을 갖고 있지만 그 한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몰입하게 되고 조금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런 끝을 알 수 없는 매력이 제규어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F페이스 역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F페이스는 알루미늄 차체를 최대한 단단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를테면 2616개의 리벳으로 각 패널들을 연결을 했고요. 길이로 환산했을 때 72.8m에 해당되는 부위에 구조용 접착제를 발랐습니다. 일반 용접은 점으로 붙이죠. 그 패널의 주요 지점을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면 구조용 접착제는 면과 면을 그대로 붙여버립니다. 그만큼 진동과 비틀림에 강하겠죠. 용접 포인트 역시 566군데나 됩니다. 이런 노력이 어우러져서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지만 스틸로 만든 차체 못지않게 아주 단단한 강성을 뽐냅니다. 전체 차체를 이룬 금속 가운데 알루미늄이 80%, 스틸이 18%, 그리고 나머지 2%는 마그네슘을 썼습니다. 과거 XJ와 아우디 A8이 서로 알루미늄 차체를 내세우면서 주거니 받거니 기술을 진화시켜왔죠. 제규어의 전문가가 F페이스의 알루미늄 차체를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Hello, my name's Kevin Stride. I'm the Vehicle Line Director for cars built on Jaguar Land Rover's new aluminium architecture. I'd like to take you through the headline behind F-Pace's aluminium architecture and its body structure, and how we've brought the concept car design to life. This is the third vehicle created from our modular lightweight aluminium architecture. It's the product of our 15 years of industry-leading expertise in aluminium. Using this architecture increases the breadth of the products we can create and reduces the time it takes us to create them. So we can launch the XE and XF saloon cars and the F-Pace performance crossover within a year using the same fundamental architecture. Every Jaguar we make now has at its heart a light, stiff, aluminium-intensive structure. F-Pace will be manufactured at our state-of-the-art £500 million factory within a factory in Solihull in the UK. It's a brand new, purpose-built, flexible manufacturing centre designed to manufacture an SUV directly alongside a sports saloon car. £120 million has been invested to support F-Pace production, including 70 new robots in the body shop. Put simply, we are the aluminium car company. Having this new architecture as our foundation enables not just speed, but also flexibility and customization. Different vehicles in different segments with different customers demand different attributes. This isn't possible to engineer just with a high number of common parts. It's why 81% of all the parts in F-Pace are not shared with either the XC or the XF. Here's an excellent example. On F-Pace, the high-pressure die-cast aluminium front suspension turrets and the entire front subframe are unique to this car. They enable the car's greater ground clearance and suspension travel. Crucially, we've planned these in from the outset so they don't unnecessarily add weight or complexity.
We're constantly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aluminium we use in our cars through smarte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Aluminium provides the ideal foundation for creating a fundamentally light car with ideal weight distribution. And we're a leader in this technology. F-Pace features more aluminium than any key competitor, at over 80% of its body structure. In fact, the core body weighs less than 300 kilograms. That's on a par with many smaller vehicles. The whole side of the car is one piece of aluminium that weighs less than 6 kilograms. Bottom line, it's stronger and lighter. We used recycled aluminium to an even greater extent. It provides the same lightweight benefits but needs 95% less energy to produce. F-Pace includes more recycled aluminium than any other Jaguar, almost a third of its weight. Our objective is we want to get to 2020 using 75% recycled aluminium. As a manufacturer, we recycle 30,000 tons of aluminium every year. We've even developed our own grade of recycled aluminium for use in our cars, and it's called RC5754. We could build 4 Eiffel Towers every year from the aluminium we recycle. We balance out the aluminium structure with an aluminium bonnet, a magnesium front-end carrier, steel doors, and an advanced composite tailgate. This gives us a near-perfect 50-50 weight distribution, and that's a great starting point for dynamics, but also for efficiency. F-Pace는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는 실은 온로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 서스펜션이 없고 온로드에서의 핸들링을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포기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대신 그 핸디캡을 정교한 4륜구동 시스템으로 보완합니다. F-Pace의 4륜구동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Most F-Pace models will be sold as all-wheel drive. At the heart of this system is a chain-driven transfer case. It is 10% more efficient and 16% lighter than previous generations. And F-Pace has a larger front differential with the highest torque capacity of any Jaguar, 1,400 Newton meters. It is more capable on more surfaces. At Jaguar, all-wheel drive is a dynamic aid, so we have a rear-wheel drive bias, but with enhanced traction when needed. This torque-on-demand system is controlled by our intelligent driveline dynamics. This software has been developed entirely in-house by Jaguar. It's another technology we've adapted from our F-Type sports car. Lightning fast and precise, it gives all the stability and drive you need, without the inherent understeer generated by a permanent all-wheel drive system. The fundamentals of the car's dynamics, the optimal weight distribution, advanced suspension, driveline capacity and traction technologies all combine to deliver a truly practical sports car. It's a car that can take you where no Jaguar has gone before in a way that only a Jaguar can. Thank you. 제규어는 이번 F-Pace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규어 랜드로버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는 조준희 이사입니다. 이 키는 액티비티 키로서 세계 최초로 제규어 SUV인 F-Pace에 장착한 키로서 야외 활동이 많은 타겟 오디언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고요. 야외 활동 시 키를 안전하게 차 안에 놓고 이 키만 있으면은 차를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됐네요. 네. 제규어로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을 겁니다. 이 전혀 해보지 않은 세그먼트 장르였고 또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도박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SUV 시장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또 언제 갑자기 사그러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규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깎이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승을 해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과연 제규어다울까? 이게 제가 몬테네그로로 가면서 끊임없이 머리에 떠올렸던 의문이었는데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확실히 얻은 것 같습니다. 스케일을 키웠을 뿐
디자인이나 운전 감각까지 전형적인 제기어였습니다. 여기에 막강한 오프로드 성능과 다른 제기어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실용성을 더하면서 제기어의 매력이 한층 다채로워졌습니다. 사운을 걸고 뛰어들 가치가 충분한 도박이었던 것 같습니다.